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오늘 미국은 한국의 추석, 미국 생스기빙 데이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식사라도 했으면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이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전부 취소하고 그냥 각자 지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019년 12월 18일에 미국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 탄핵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상원에서 전광석화 같이 21일 만에 부결시켰습니다. 결정적인 증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몇몇 증인 채택조차 부결시키면서 상원은 속전속결로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지었죠. 이것을 계기로 트럼프는 신속하게 재선 행보를 본격화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국가 혼란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탄핵 추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소위 우크라이나 스캔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7월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부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압박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금 제공을 재고하겠다고 위협을 했던 거죠. 이것이 소위 우크라이나 스캔들입니다. 민주당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바이든 부자를 조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3억 9,500만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주를 보류하겠다는 권력 남용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백악관이 탄핵 수사관이 구한 증언과 문서 등을 차단해서 의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요거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부터 대선 패배 가능성을 감지하고 어떤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가량 끌어온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혐의를 받은 러시아 스캔들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후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혐의를 벗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불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클린턴에 이어서 상원에서 무죄를 받음에 따라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의회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은 결국 한 명도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의 민주주의 의식과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정치에는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보호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미국 일반 국민과 정치계에서는 선거 패배 쪽이 위법 혐의가 있더라도 실제로 사법 처리까지 몰고 가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라고 여기는 정서가 굉장히 깊게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국가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선거 패배 쪽을 용서한다는 거, 선거 과정에서 서로가 얼마나 많은 음해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승자는 패배자를 포용하고
안아준다는 이 정서 굉장히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취임한 제너럴 포드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되었습니다. 당시 닉슨은 탄핵은 피했지만 그의 불법 행위는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된 포드가 치유와 통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사면을 시켰던 거죠.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 인사들이 이라크 전 획책과 포로 가혹 행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주장을 무마시키면서 부드럽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는 매우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계와 법조계에선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포용은 법치 파괴란 주장이 매우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직면한 수사 사안은 통치 행위 영역을 벗어나는 심각한 부패이거나 사안으로서 현행법 위반 혐의가 매우 명백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덮어주기 힘든 수준이라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첫째로 생각해 봅시다 제안입니다. 트럼프가 만일 연임된다면 미국 정치의 명예를 지키는 관례인 선거 패배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사면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해보자 제안입니다. 트럼프가 퇴임을 하게 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에 연방정부 차원의 수사는 어떻게든 억제시키더라도 뉴욕주 등의 주법으로 수사 중인 사안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뉴욕 맨하튼 지검에서는 트럼프와 가족기업의 보험 사기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 아들들에 대한 소환장까지 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퇴임 후에 트럼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이유가 뭐냐면 뉴욕 검찰이 트럼프가 퇴임하게 되는 내년 2021년 1월 20일 정오를 기해 민형사상 면책 특권이 없어지게 되면 소환할 수 있도록 주 대법원 결정을 이미 받아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임하면은 즉시 그날로 2021년 1월 20일 정오 즉시 검찰로 소환당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뉴욕 검찰은 최근 자문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트럼프 그룹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한 부정선거 소송을 위한 변호인단이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2020년 미국 대선 소위 부정선거 소송 변호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루디 줄리아니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의혹에 휩싸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우크라이나 게이트의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루디 줄리아니였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의혹이 민주당이 탄핵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사업과 그 주변 인물들을 세밀하게 조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인 우크라이나계 미국 사업가 레프 파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루디 줄리아니가 보로디미르 젤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재임하는 동안
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정이 매우 혼란했거든요.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뉴욕시 남부지검장 프릿 바라라를 2017년에 해고하고 버먼을 임명했습니다. 버먼은 공화당 소속이긴 하였지만 공화당과의 인연은 그렇게 깊지 않았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파트타임,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자원봉사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의 전부였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트럼프에 의해 임명된 버먼은 취임한 다음 해인 2018년에 트럼프의 집사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전격 기소해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3년형을 받게 만들어버렸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열딱지나는 일이죠.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대리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당시에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루디 줄리아니는 트럼프를 탄핵 위기에까지 이르게 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나 버먼 역시 2020년 6월에 트럼프에 의해서 해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을 맡은 뉴욕 민주당 제럴드 네이들러 의원은 버먼 지검장의 해임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밝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복성 짙은 해임은 매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3일에 마이클 애킨스 정보기관 감찰관이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고서가 믿을만하다고 판단해 의회에 서류를 제출한 인물이었습니다. 5월 1일에는 보건복지부 감찰관 크리스티 그림을 해고했습니다. 5월 15일에는 스티브 리닉 국무부 감찰관을 해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찰관으로 있던 크리스티 그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진단도구 문제를 지적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리닉 국무부 감찰관은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인사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던 중에 해고된 겁니다. 아주 최근인데요. 2020년 11월 9일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는데 말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는 전 미국으로 확산되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군을 동원하여 이 시위를 진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퍼 국방장관은 연방군을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진압에 투입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말입니다. 여기에서 탈퇴하겠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던 거죠. 2018년에 사임한 에스퍼 장관의 전임자였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리아 전쟁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항의성 사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임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통합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노력하는 척도 하지 않는 내 생의 첫 대통령이라고 매우 강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제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보복성 해고를 일삼았는데 이 사람이 연임이 된다면 또다시 이런 보복성 해고가 무지막지하게 많을 것이고 그로 인한 국정 혼란이 오는 것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개인적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15년 가운데 10년 동안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몇몇 주류 언론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미 트럼프가 상당 부분 인정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도 밝혔던 겁니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그 이듬해 납부한 소득세는 총 1,500달러, 약 17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의 재산은 말입니다. 21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 2조 4,570억 원. 이 자료는 포브스가 밝힌 겁니다. 이런 재산을 가진 부동산 사업가 트럼프가 소득세로 750달러만 냈다는 것이 이해 가십니까? 이 소득세 750달러는 연간 소득이 $10,000 이하로 보고되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 금액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의 해외 사업이라든가 신규 계약 체결로 7,3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2018년까지 리얼리티 쇼, 그가 방송국에 출연한 적이 있으니까요.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 출연 라이센스가 4억 2,74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로럴 골프 리조트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약 82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런 그의 소득세 납부 현황은 어떨까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750달러의 소득세만 납부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 중에서 약 15년간 그 중에서 10년 동안은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어요. 이해 가세요? 뉴욕 타임즈가 추산했는데 이런 정도의 수입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1억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생각해 봅시다. 제안입니다. 21억 달러의 재산가가 연소득 $10,000 이하의 소득 신고자가 내는 750달러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세 번째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저는 반드시 미국의 선거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번 2020년 선거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번 2020 대선으로 인한 국정과 사회 혼란은 미국 역사에 매우 큰 교훈을 남길 겁니다. 조 바이든이 된다면 선거법 개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주에서도 이런 선거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26개 주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미국의 19개 주에서는 현재의 대선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7개 주만 여기에 더 참여를 한다면 선거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반드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4천만 명입니다. 근데 상원 의원이 2명이에요. 인구가 100만 명이 되든 200만 명이 되든 똑같이 그 주에도 2명의 상원 의원이 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개 주를 합쳐서 100명의 상원 의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앵무새 보너스 뉴스 하나 드립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약 5,300만 명에 달했을 수도 있었다는 위협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공개된 확진자 규모의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심각한 거죠, 지금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이 부족해서 주차 빌딩을 개조해서 임시 병상을 만들었고요.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병원 건물 이외의 장소에 엄청나게 많은 병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뉴스를 증명이라도 하든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2,2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전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연말이 되면 50만 명을 넘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밥그릇 챙기는 쟁탈전에 여념이 없는 거죠. 정말 미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